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장미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실바핑크 장미입니다. 혹시 꽃집에서 이 장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오리는 동그랗고 귀여운데 활짝 피면 엄청나게 화려해지는 그 장미. 맞아요. 바로 그게 실바핑크예요. 이 장미만큼 드라마틱한 변신을 보여주는 품종은 정말 드물어요. 오늘은 실바핑크 장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꽃말 관리법,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공존까지 30분 동안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실바핑크 장미란 무엇인가? 실바핑크 장미는 로즈 실바핑크라고도 불립니다. 이 장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변신의 마법사라는 거예요. 봉오리 상태를 먼저 볼까요? 처음에는 진한 핑크색 봉오리로 시작합니다. 크기는 동글동글하고 정말 귀여워요. 마치 작은 공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봉오리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겹겹이 쌓인 꽃잎들이 하나씩 펼쳐지면서 엄청나게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죠. 완전히 개화했을 때의 지름은 약 8cm에서 10cm 정도입니다. 꽃잎수는 평균 40장에서 60장 정도 되는데요. 품질이 좋은 것은 70장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가든 로즈의 특징입니다. 가든 로즈는 정원에서 자라는 장미처럼 자연스럽고 풍성한 형태를 가진 장미를 말해요. 일반 장미보다 훨씬 더 볼륨감이 있죠. 색상도 정말 아름다워요. 진한 핑크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연한 핑크로 변해갑니다. 이 그라데이션 효과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한 송이 안에서도 안쪽은 진하고 바깥쪽은 연한 색을 띠게 되거든요. 향기는 어떨까요? 실바핑크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요. 강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는 정도입니다. 이 향기가 바로 달콤함이라는 꽃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실바핑크 장미의 꽃말과 의미. 자, 이제 꽃말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바핑크 장미의 꽃말은 달콤함입니다. 정말 딱 어울리는 꽃말이죠? 이 달콤함은 단순히 향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기쁨, 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실바핑크를 선물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달콤한 행복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연인에게 줄 때는 달콤한 사랑을 표현하고 친구에게 줄 때는 달콤한 우정을 나타냅니다. 가족에게는 달콤한 일상의 행복을요. 장미는 색깔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져요. 빨간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하얀 장미는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노란 장미는 우정이지만 동시에 질투나 이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연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고 보라색 장미는 영원한 사랑과 신비로움을 상징해요. 실바핑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진한 핑크의 열정과 연한 핑크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바핑크를 고백용 장미로 추천해요. 빨간 장미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진심을 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첫 고백이나 프로포즈에 정말 좋아요. 실바핑크 장미집에서 키우기 기본 준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실바핑크를 키우려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화분입니다. 크기는 지름 30cm 이상을 추천해요. 너무 작으면 뿌리가 답답해져요. 깊이는 최소 40cm는 되어야 합니다. 재질은 테라코타나 도자기가 좋아요.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플라스틱 화분도 괜찮지만 배수 구멍이 충분한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흙입니다. 장미 전용 배양토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 화초용 흙도 괜찮지만 장미 전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배수성과 보수성이 균형 있게 조절되어 있거든요. 직접 배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사토 30%, 피트모스 30%,
펄라이트 20%, 부엽토 20%로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소량의 숯가루를 넣으면 냄새 제거와 살균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비료입니다. 장미는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특히 실바핑크처럼 꽃이 풍성한 품종은 더욱 그렇죠. 완효성 비료와 속효성 비료 둘 다 준비하세요. 완효성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속효성은 2주에 한 번 정도 주면 됩니다.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이 5대 8대 5 정도가 적당해요. 개화기에는 인산 비율을 더 높여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 지지대입니다. 실바핑크는 꽃이 워낙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줄기가 휘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대나무 지지대나 철사 지지대를 준비해서 줄기를 지탱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위입니다. 전지 가위는 필수예요. 소독한 날카로운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딘 가위로 자르면 줄기가 상해요. 이렇게 준비물을 갖췄다면 이제 심을 준비가 된 겁니다. 실바핑크 장미 심는 방법. 실바핑크를 심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만듭니다. 마사토나 자갈을 3cm 정도 깔아주세요. 물 빠짐이 좋아야 뿌리가 썩지 않아요. 그 다음 준비한 흙을 화분의 3분의 1 정도 채웁니다. 이제 묘목을 준비할 차례예요. 실바핑크 묘목을 구입할 때는 잎이 싱싱하고 줄기가 튼튼한 걸 고르세요.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묘목을 화분 중앙에 놓습니다. 접목 부위가 흙 위로 2cm 정도 나오게 하세요. 너무 깊게 심으면 접목 부위가 썩을 수 있어요. 주변에 흙을 채워 넣으면서 다져줍니다. 너무 세게 다지면 안 되고 살짝살짝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화분 윗부분에서 2cm 정도는 비워두세요. 물 줄 때 넘치지 않게 하려고요. 심기를 완료했다면 물을 충분히 줍니다.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흠뻑 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 사이에 공기가 빠지고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됩니다. 처음 심은 후 일주일 정도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반그늘에 두세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후부터는 서서히 햇빛에 익숙하게 해줍니다. 물주기의 모든 것. 장미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주기예요. 실바핑크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과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줘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흙 표면이 마르면 충분히 주기. 손가락을 흙에 2cm 정도 넣어보세요. 흙이 말라있으면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 일찍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이상적이죠. 저녁에 물을 주면 밤새 습기가 남아서 곰팡이나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한여름 한낮에 물 주기는 피하세요. 뜨거운 햇빛에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잎이 탈 수 있거든요. 물을 줄 때는 잎에 직접 뿌리지 마세요. 흙 위에 천천히 부어주는 게 좋아요. 잎에 물이 튀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실바핑크는 꽃잎이 얇고 섬세해서 물에 젖으면 쉽게 상해요.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받침대에 고인 물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면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계절별로 물 주는 빈도가 달라져요. 봄과 가을에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여름에는 거의 매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날씨와 습도에 따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화분 크기에 따라서도 물 주는 양이 다릅니다. 30cm 화분이라면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40cm 화분이라면 2리터 정도 주면 됩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써주세요. 차가운 수돗물보다는 상온의 물이 좋아요.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햇빛과 온도 관리. 실바핑크 장미는 햇빛을 정말 좋아해요.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8시간 정도가 좋아요. 햇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가 웃자라고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요. 색깔도 연하게 나오고 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남향이나 남동향이 가장 좋아요. 동향도 괜찮지만 오전 햇빛만 받게 되죠.
서양은 오후에 강한 햇빛을 받아서 여름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북향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햇빛이 너무 부족해서 키우기 어려워요. 실내에서 키운다면 창가에 두세요. 커튼으로 가려지지 않게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한여름 직사광선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의 강한 햇빛은 꽃잎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얇은 커튼으로 살짝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해요. 실바 핑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이 범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라요. 낮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이상적이고 밤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 꽃색이 더 선명해져요.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해요. 물 주는 횟수도 늘리고 분무기로 주변 공기에 물을 뿌려주면 좋아요. 겨울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실바 핑크는 추위에 약한 편이거든요. 영하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을 수 있어요. 베란다가 너무 춥다면 실내로 들여놓으세요. 단 난방이 너무 강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건조해져서 해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비료 주기와 영양 관리. 실바 핑크를 풍성하게 피우려면 영양 관리가 필수예요. 장미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꽃을 많이 피우는 품종은 더욱 그렇죠. 비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완효성 비료와 속효성 비료입니다.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오래 효과가 지속돼요. 3개월 정도 영양분을 공급해주죠.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연 3회 주면 됩니다. 화분 흙 위에 뿌려주고 물을 주면 끝. 정말 간편하죠? 속효성 비료는 빠르게 흡수돼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액체 비료가 대표적이에요. 물에 희석해서 2주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비율은 제품 설명서를 따라주세요. 보통 1000배에서 2000배 희석이 많아요. 장미에게 필요한 주요 영양소는 3가지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질소는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인산은 꽃과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칼륨은 전체적인 식물 건강을 책임집니다. 실바 핑크처럼 꽃이 중요한 장미는 인산 비율이 높은 비료가 좋아요. 꽃 전용 비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봄에는 성장을 위해 질소 비율을 약간 높이고 개화기에는 인산 비율을 높여주세요. 가을에는 겨울 준비를 위해 칼륨을 강화하면 됩니다. 비료 주는 시기도 중요해요. 절대 한여름 폭염에는 주지 마세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비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한겨울에도 성장이 멈춰 있으니까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새순이 나오는 봄부터 가을까지만 주면 돼요. 유기질 비료도 좋아요. 퇴비나 깻묵 같은 천연 비료는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화학 비료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단 유기질 비료는 냄새가 날 수 있으니 베란다나 실내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가지치기와 모양 잡기. 가지치기는 장미 키우기의 핵심이에요. 제대로 된 가지치기는 장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전정은 겨울에 해요.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가 적기입니다. 이때는 잎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가지의 구조를 파악하기 쉬워요. 겨울 전정은 대담하게 해야 합니다. 전체 높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잘라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자르는 것 같아 겁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봄이 되면 더 튼튼한 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는 완전히 제거하세요. 안쪽으로 향한 가지도 잘라내야 해요. 통풍이 안 되면 병이 생기거든요. 약한 가지보다는 굵고 튼튼한 가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상적인 모양은 중앙이 비어있는 컵 형태예요. 여름 전정도 중요해요.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잘라주세요. 시든 꽃을 그대로 두면 씨를 맺느라 다음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못 써요. 꽃 아래 오장잎이 달린 곳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자르는 게 좋아요. 눈이 바깥쪽을 향한 곳 위에서 자르세요. 그래야 새순이 바깥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가지치기 할 때는 반드시 소독한 가위를 사용하세요. 병균이 옮을 수 있어요.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하면 됩니다. 자른 자리가 크면 접합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병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실바 핑크는 가지가 가늘고 꽃이 무거워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게 좋아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줄기가 휘니까 미리 대나무 막대로 받쳐주세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꽃도 더 오래갑니다. 병충해 예방과 관리. 장미를 키우다 보면 병충해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빨리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병은 흰가루병이에요. 잎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병입니다. 습하고 통풍이 안 되면 잘 생겨요. 발견하면 바로 병든 잎을 제거하세요.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뿌리면 효과적이에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 정도면 됩니다. 검은 전무니병도 흔해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노랗게 변합니다.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발생해요. 물 주실 때 잎에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병든 잎은 즉시 따서 버리고 친환경 살균제를 뿌려주면 됩니다. 진딧물은 정말 성가신 해충이에요. 새순이나 꽃봉오리에 많이 붙어요. 손으로 떼어내거나 물로 씻어낼 수 있어요. 마늘을 갈아서 물에 타서 뿌리면 좋아요. 진딧물이 싫어하는 냄새거든요. 응애는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잎 뒷면에 살면서 즙을 빨아먹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오그라들면 의심해보세요. 물을 자주 뿌려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덜 생깁니다. 잎이 너무 빽빽하면 안쪽 잎을 솎아내세요. 물 주실 때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하고 늦은 저녁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 밤새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친환경 방제도 효과적이에요. 난황류를 만들어서 뿌리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 식용유 1스푼을 섞고 물 1리터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해충의 기관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입 앞뒤를 관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절별 관리 포인트. 장미는 계절마다 다른 관리가 필요해요. 각 계절의 특징을 알고 대응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봄은 장미의 계절이에요. 새순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시기죠. 이때는 성장을 돕는 게 중요해요. 물 주는 빈도를 늘리고 비료를 2주에 한 번 꼬박겨 줘야 합니다. 새순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니까 자주 확인하세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정말 행복한 시기예요. 실바 핑크의 풍성한 꽃을 만날 수 있죠. 첫 개화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온도와 일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꽃이 지면 바로 전정해 주세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꽃을 볼 수 있어요. 여름은 장미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물 주기는 매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폭염이 계속되면 아침 저녁으로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낮의 강한 햇빛은 차광막으로 가려주세요. 통풍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장마철에는 곰팡이병이 잘 생기거든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물 주실 때는 잎에 절대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고요. 여름에도 꽃은 피지만 봄보다는 작아요. 더위로 인해 꽃의 크기와 색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두 번째 전성기예요. 선선한 날씨가 되면 장미가 다시 활력을 찾아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가을꽃이 봄꽃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있어요. 온도 차이가 커서 색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때 비료를 잘 줘야 해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칼륨 비율이 높은 비료로 바꿔주세요. 물 주는 빈도는 조금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겨울은 휴면기예요. 장미가 잠을 자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주기를 확 줄이고 비료는 중단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충분합니다.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게만 유지하면 돼요. 12월 말부터는 겨울 전정을 준비하세요. 잎이 다 떨어진 1월 말이 적기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서 봄을 준비해야 해요. 추위가 심하면 화분을 실내로 들이거나 보온재로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꽃 오래 보는 관리 비법. 실바핑크는 관상 기간이 3일에서 4일로 짧아요.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일주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할 때가 중요해요. 봉오리가 약간 벌어질 때부터 조심해야 해요. 물을 줄 때 꽃에 물이 닿지 않게 하세요. 꽃잎이 얇아서 물에 젖으면 쉽게 상하거든요.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선한 곳에 두면 꽃이 천천히 핍니다. 개화 속도가 느려지면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밝은 간접광이 있는 곳이 좋아요. 너무 강한 햇빛은 꽃잎을 빨리 시들게 만듭니다. 레이스 커튼으로 가려진 창가가 딱 좋아요. 습도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꽃잎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주변에 두세요. 꽃이 완전히 피면 실내로 들여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베란다보다 실내가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단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은 피해야 해요. 바람을 직접 맞으면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영양제를 옆면 시비로 줄 수도 있어요. 묽은 액체 비료를 꽃 주변 잎에 뿌려주세요. 단 꽃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잎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이 꽃의 수명을 연장해줘요. 시든 꽃잎은 바로바로 제거하세요. 한두 장씩 시들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떼어내요. 그래야 나머지 꽃잎이 더 오래 갑니다. 절하로 즐기기. 화분이 아닌 꽃병에서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실바핑크를 잘라서 꽃병에 꽂으면 집안 곳곳을 장식할 수 있어요. 꽃을 자를 때는 아침 일찍이 좋아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식물의 수분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소독한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야 해요.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자르세요. 물 흡수 면적이 넓어져서 좋아요. 자르자마자 바로 물에 담가야 합니다. 공기가 줄기 안으로 들어가면 물 흡수가 안 돼요. 물속에서 다시 한번 잘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중 절단법이라고 해요. 꽃병 물은 깨끗한 게 중요해요.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뒀다가 사용하세요. 염소가 날아가서 좋아요. 마무리와 당부의 말. 자, 여기까지 실바핑크 장미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바핑크 장미는 정말 특별한 품종이에요. 봉오리의 귀여움에서 시작해서 만개했을 때의 화려함까지 한 송이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달콤함이라는 꽃말도 정말 잘 어울리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취급 난이도가 어려움으로 분류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매일 식물을 들여다보세요.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물주기와 햇빛만 잘 챙겨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물도 생명체라서 적응력이 있어요. 사랑으로 키우면 다 잘 자란답니다. 실바핑크의 짧은 관상 기간이 아쉽다면 절하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안 곳곳에 장미를 배치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특별해질 거예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안전에 신경 쓰고, 없다면 마음껏 즐기세요. 식물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풍요로워요. 아침에 새순을 발견하는 기쁨, 꽃봉오리가 맺히는 설렘, 활짝 핀 꽃을 보는 감동. 이 모든 게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꽃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바핑크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